며칠 전 참 안타까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박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요즘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보신다 하더니 병원에서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박 권사님은 참 고운 분입니다. 목소리도 조곤조곤하시고 바느질 솜씨도 보통이 아니에요. 교회 성가대원들 옷도 직접 손바느질로 손질해 주시던 분인데 글자가 뭉개져 보여서 성경책을 더는 못 읽겠어요. 이 한마디에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이라는 건 평소엔 그 고마움을 잘 모르죠. 하지만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면 삶의 많은 부분이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이고 글자가 날아가고 밤엔 운전이 두렵고 텔레비전 자막도 흐릿해질 때가 오죠.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비로소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좀 더 잘 관리할 걸.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또렷하지 않더군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검진 결과는 노안 초기. 망막에도 미세한 변화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나이면 당연하지 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예전에 만난 안과 선생님 한 분 말씀이 떠올랐어요. 눈은 마지막까지 써야 할 기관입니다. 절대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 말이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눈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지금도 책을 2시간씩 읽고 뉴스 자막도 또렷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눈은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과 실제 사례, 그리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눈 건강 수칙들. 이 시간 동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아마 지금 당장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손이 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안경이죠. 젊었을 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제 눈이 이렇게까지 흐려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나이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눈에도 나이가 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수정체입니다. 눈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한 투명한 조직인데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집니다. 원래는 가까운 걸 볼 땐 이 수정체가 수축해서 초점을 맞춰주는데 탄력이 사라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을 멀리 놓고 읽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노안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60대, 70대가 되면 눈 뒤편에 있는 망막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망막은 빛을 감지하고 상을 만들어내는 아주 민감한 조직입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이 민감한 조직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전선처럼 반응이 느려지는 겁니다. 특히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라는 부위가 문제입니다. 이곳에 이상이 생기면 글자가 뭉개져 보이고 얼굴이 일그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박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늘 반듯하게 앉아 바느질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오셔서는 성경책 글씨가 자꾸 흔들려 보여요 하시더군요. 검사해보니 황반변성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물 생성이 줄어듭니다. 그럼 눈 표면이 마르게 되고 각막이 손상되기 쉬워지죠.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눈이 시리고 자주 충혈이 됩니다. 그냥 피곤한 거라 넘기기 쉽지만 반복되면 안구건조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백내장과 녹내장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뿌옇게 변해 시야가 안개 낀 것처럼 흐려지는 병이고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돼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병입니다. 이 두 가지는 초기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나이 들어 생기는 시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명확한 생리적 변화,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과정입니다. 이 변화를 이해해야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관리와 예방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려 합니다. 눈은 마지막까지 써야 할 기관입니다. 함부로 놓아선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 하나 맞추면 되지.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눈이 침침하다고 느꼈을 때 동네 안경점에 들러 돋보기를 맞췄죠.
그리고는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눈이라는 건요, 단순히 보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도 분명한 기관이고 근육과 신경, 혈관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생명 조직입니다. 자동차 앞 유리창처럼 한 번 닫고 갈아 끼우는 부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안경을 쓰는 것으로는 노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돋보기를 쓰면 당장은 잘 보입니다. 하지만 시력의 저하 원인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대로 방치하면 눈은 점점 더 피로해지고 수정체 조절력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안경을 써도 흐릿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눈이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안과에서 오래 진료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특히 김순자 할머니가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엔 그냥 돋보기를 하나 쓰고 다니셨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는 책을 아예 내려놓으셨다고 하더군요. 글자가 자꾸 움직여 보여서 못 읽겠어요.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정밀 검사를 권해드렸고 결과는 황반변성 초기였습니다. 만약 좀 더 일찍 눈 관리에 관심을 가졌다면 진행을 더 늦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뒤로 김순자 할머니는 식단을 바꾸시고 눈 운동도 매일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상태에서 수년간 시력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다시금 확신하게 됐죠. 눈은 관리하면 늙는 속도가 달라진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눈도 쓰면 닳는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극을 많이 주고 쉬지 못하게 하고 영양 공급도 안 해주면 당연히 기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안경만으로 시력을 해결한다는 생각,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안경은 보조도구일 뿐, 눈 건강을 지켜주는 해답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눈 자체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이야기들이 바로 그 방법들입니다. 눈을 어떻게 쉬게 하고, 뭘 먹어야 하며, 어떻게 자극을 줄이고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것들이 쌓이면 결국 당신의 시야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눈이 피곤하면 일단 안 보입니다. 뿌옇게 보이고 초점이 흔들리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좀 자면 낫겠지 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눈은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갑니다. 제가 병원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하루 종일 TV 보고 나면 눈이 아파요. 스마트폰 좀 보니까 눈이 뻑뻑해요. 눈도 사람처럼 쉬어야 합니다. 계속 일을 시키면 당연히 지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이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쓰는 걸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혹사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이정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시느라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씩 보셨어요. 애들이 영상통화를 좋아해서요. 안 보면 섭섭해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눈이 시큰거리고 자꾸 충혈되신다고 하셨죠. 검사해보니 안구건조증 초기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쉬지 않는 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건 눈 쉬는 시간 만들기입니다. 40분마다 한 번씩은 시선을 화면에서 떼세요. 멀리 창밖을 본다든가 눈을 감고 가볍게 안정을 주는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눈의 피로를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조명.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 조명을 너무 어둡게 쓰십니다. 눈은 빛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책이나 신문은 가능하면 창가처럼 밝은 곳에서 보시고 밤에는 스탠드 불빛만으로 보지 마시고 방 전체 조명을 함께 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눈 주위 마사지는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눈썹 위쪽을 천천히 눌러주거나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눈 주위 혈류가 살아납니다. 특히 눈을 많이 쓰는 날은 자기 전 가볍게 마사지해 보세요. 다음날 눈이 덜 피곤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지만 중요한 차이. 이게 바로 눈 건강을 좌우합니다. 무작정 쓰는 것보다 조금 쉬게 해주는 것. 그게 눈을 위한 첫 번째 배려입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은 이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눈이 좋아지는 식단, 운동, 보호 습관까지 하나씩만 실천해도 시야가 달라질 겁니다. 눈이 피곤한 이유, 꼭 많이 써서만은 아닙니다. 먹는 게 부실해도 눈은 금방 지칩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눈도 몸의 일부고 당연히 먹고 살아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눈을 위해 뭘 먹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진료 중 자주 묻는 말이 있습니다. 루테인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거 눈에 좋다던데요? 약국에서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루테인 정말 중요합니다.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라는 부위를 보호해주는 색소 성분이죠. 그런데 몸에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합니다. 루테인이 많이 든 음식은 생각보다 익숙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 그리고 당근, 단호박 같은 주황색 채소에도 풍부합니다. 매일 한 끼라도 이런 채소를 드시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눈물막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에 좋죠. 등푸른 생선, 예를 들면 고등어나 연어, 참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생선을 구워 드시는 것만으로도 눈은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꼭 빠질 수 없는 게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 성분은 시신경 보호에 탁월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우유나 요구르트에 넣어 간단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 꼭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걸 매번 챙겨 먹는 게 쉽나요? 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습관으로 바꾸자고 말씀드립니다. 김동훈 어르신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으셨고 눈도 늘 침침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본인이 먹는 반찬을 바꾸셨습니다. 생선 대신 통조림 참치를 물에 헹궈 먹고 밥 위에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데쳐 얹는 식이었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난 뒤 이상하게 요즘은 자막도 잘 보여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과 정기검진에서도 눈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죠. 눈을 위한 식단,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밥상에서 한두 가지씩만 바꾸면 됩니다.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오면 눈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얻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눈을 위한 반찬이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내일의 시력을 바꾸게 될 겁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보통 팔, 다리, 심장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눈도 똑같습니다. 움직여야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써야 근육이 살아납니다. 눈 안에도 미세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초점을 조절하고 시선을 움직이고 밝기를 조절하죠.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퇴화합니다. 제가 안과 선생님께 처음 들은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눈도 안 쓰면 굳습니다.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눈 운동을 꾸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건 초점 맞추기 운동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눈앞 15cm쯤 거리에 둡니다. 그걸 또렷하게 바라봅니다. 그 다음엔 갑자기 시선을 멀리 창밖이나 벽에 있는 사물로 옮깁니다. 다시 손가락을 보고 다시 멀리 봅니다. 이걸 10회 정도 반복해주세요. 수정체의 조절력을 단련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눈 회전 운동도 있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천천히 위, 아래, 좌우로 굴려줍니다. 마치 눈으로 시계를 그리듯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려보세요. 이 운동은 안구를 둘러싼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눈이 뻑뻑하거나 초점이 잘 안 맞을 때 특히 좋습니다. 저는 이 운동들을 매일 아침 식사 전, 그리고 자기 전 5분씩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습관만 들이면 됩니다. 이 운동들 덕분에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박영식 어르신인데요. 젊을 때부터 설계 일을 하셨던 분이라 눈을 혹사하셨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서는 도면이 뭉개져 보여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셨죠. 그래서 제가 눈 운동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도면 숫자가 또렷하게 보여요. 다시 취미로 건축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 이렇듯 눈 운동은 시력 저하를 막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시켜주진 않지만 지금보다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눈의 피로를 줄이고 기능을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TV 보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눈 운동 한번 해보시겠어요? 눈을 위한 움직임 하나가 5년 후
내 시력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햇빛이 좋으니까 기분도 좋아지네요. 병원 앞 정원에 앉아 계시던 김말순 할머니가 하신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따스한 햇빛이 눈에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외선은 눈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피부에만 해로운 게 아닙니다. 눈 속 깊숙한 수정체와 망막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백내장과 황반변성, 이 두 가지 질환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며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병입니다. 황반변성은 중심 시야가 뒤틀리고 글자가 겹쳐 보이게 만드는 무서운 질환이죠. 두 질환 모두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햇빛이 강한 시간엔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꼭 비싼 게 아니어도 됩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고르면 충분합니다. 만약 선글라스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챙이 넓은 모자라도 꼭 쓰시길 권합니다. 저는 매일 오전 병원으로 출근하면서 챙 넓은 모자를 씁니다. 실제로 자외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가장 강합니다. 그 시간대 외출하실 때는 눈을 덮을 수 있는 어떤 형태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만큼이나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조용히 다가오는 질병 녹내장입니다. 이 질환은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시야가 조금씩 좁아지는데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릴 땐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은 조용한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녹내장을 포함한 많은 눈 질환은 정기검진을 통해서만 잡을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면 그때 가서 병원 가죠.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눈은 아프지 않아도 병이 생길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꼭 안과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종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시야가 약간 좁아진 것 같긴 한데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넘기다가 결국 안과에 오셨고 검사 결과는 녹내장 초기. 다행히 빠르게 약물 치료를 시작해서 더 악화되진 않았습니다. 왜 진작 올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들리던지요. 눈 건강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작은 습관과 정기적인 점검이 눈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되어줍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선글라스 하나 챙겨보시겠어요? 그리고 달력의 안과 검진 날짜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사소한 준비 하나가 여러분의 시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눈은 포기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이 들면 당연히 안 보이지 뭐. 그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아닙니다. 눈은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 곁을 지켜줍니다.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결코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눈을 쉬게 해주는 습관, 눈이 좋아하는 식단, 간단한 운동, 햇빛 차단, 그리고 정기검진까지. 하나하나만 실천해도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책을 읽습니다. 안경 없이도 자막을 또렷하게 읽고 버스 시간표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대단한 비법 덕분이 아닙니다. 매일 10분, 눈을 위해 쓴 시간의 결과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돋보기를 쓰기 시작하신 분, 밤 운전이 꺼려지는 분,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느끼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절대 그럴 나이니까 하고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눈은 아직도 세상을 볼 힘이 있습니다. 눈은 삶을 보는 창입니다. 그 창이 흐려지면 삶의 즐거움도 함께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흐려짐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생명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랍고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